보스가 언제쯤 월급을 올려주려나? 사고 싶... 별과 심연을 이번 의뢰는 문제없이 잘 처리했네. 수고했어, 야호다 씨. 여기 보수를 받아줘. 내가 문제 없을 거라고 했잖아. 꽤 쏠쏠하네. 돈 되는 일 있으면 또 알려줘. 알겠어. 잠깐만. 이건... 있잖아, 캐서린. 저 장신구 혹시 누가 의뢰에 걸어둔 보수야? 눈썰미가 좋네. 맞아. 이한티 씨가 현상수배 의뢰를 맡기면서 길드에 걸어둔 물건이야. 그 의뢰 내가 맡을게. 정보 넘겨줘. 그치만 이 의뢰는 보수가 많지 않아. 이 장신구도 요즘 시장에서 값이 별로 안 나가고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걸? 괜찮으니까 일단 내놔봐. 자원봉사하는 셈 치지 뭐. 가끔은 덕을 쌓을 필요도 있어. 알겠어. 잠시만. 평소에 할 일도 없는데 맨날 방에서 아슈르만 쓰다듬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러다간 넬언니, 아니 보스한테 쫓겨날걸? 여행자 페이몬, 마침 잘됐다. 나 의뢰하는 것 좀 도와줄래? 보스는 반 나눠줄게. 의뢰라면 얘한테 물어봐. 그건 얘 전문이니까. 어차피 별거 아닐 거야. 이한티 녀석은 내가 잘하는데 워낙 쫄보라서 큰 의뢰를 맡길 위인이 못 돼. 야호다 씨, 여기 이한티 씨가 올린 의뢰 내용이야. 한번 봐봐. 어디 보자. 그 쫄보가 무슨 의뢰를 맡겼으려나? 왜 그래? 까다로운 의뢰야? 아니, 그냥 좀 예상 밖이라서. 개미 한 마리 못 잡는 이한티가 남의 목숨을 빼앗아 오라는 의뢰를 올릴 줄은 몰랐거든. 너? 그래 보인다. 걱정 마, 농담이었어. 의뢰 내용은 한 도적단에게서 물건을 되찾아달라는 거야. 도적들한테는 돈이 곧 목숨이고 목숨이 곧 돈이지. 그러니 목숨을 빼앗는 의뢰 아니겠어? 가자. 이런 좀도둑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옆에서 팔짱이나 끼고 있어. 채, 완전 빈털털이군. 뭐 하나 갖고 있는 게 없잖아. 어이, 칼레와. 뭐야? 야호다. 모처럼 귀한 손님이 왔네. 여긴 어쩐 일이야? 별건 아니고 며칠 전에 이한티라는 사람한테 뺏어간 거 있지? 돈 줄 테니까 그 물건 넘겨. 오늘은 내가 선심 써서 모라를 지불하고 사갈게. 역시 내 페르를 등에 업어서 그런가? 참, 귀족 나셨어. 주기 싫다면 어쩔 건데? 칼레와, 제발 좀. 너랑 이 바보 형제들 다 한 번이라도 상식적으로 굴 수 없겠어? 야호다. 여기까지 와서 도적한테 물건을 사겠다는 소리나 하고 내가 기껏 손에 넣은 물건을 너한테 순순히 넘길 것 같아? 어째 협상 결렬인 것 같네.
내 잘못이야, 칼레와. 괜히 내런이 흉내내면서 너희를 상대하면 안 되는 거였어. 역시 너희 같은 멍청이들한테는 말보다 주먹이 약이지. 여행자 가자. 저 녀석들을 혼내주자고. 깔보지 마! 얘들아, 가자! 그동안의 수모를 오늘 싹 갚아주자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고 짜잔! 그만 때려. 갈라져! 어딜 도망가? 내가 졌어! 그만! 그만! 진작 이랬으면 좋았잖아. 자,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의사부터 찾아가. 너 지금 뭐하냐? 동정하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받아. 강에 던져버리든 이걸로 날 두들겨 팰 사람을 매수하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 배고픈 거랑 아픈 게 제일 서러워. 괜히 사서 고생하지 마, 칼레와. 그 다 죽어가는 놈한테 뜯은 물건은 저쪽에 있어. 안에 들은 건 모라 몇 푼이랑 그림 한 장, 낡은 인형 하나가 다였지. 돈은 내가 다 썼고 나머지는 아직 못 버려서 저기에 던져놨어. 좋아, 하나만 더 물을게. 다 죽어가는 놈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야. 병에 걸려서 사람 꼴이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녀석은 바닥에 엎어져서 꿈쩍도 안 하는 상태였어. 거의 죽은 줄 알았다고. 그래서 옆에 있던 가방을 주워온 거야. 마지막으로 이안티를 본 곳을 표시해줘. 마지막으로 본 곳? 아, 대충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알겠어. 여행자 페이몬, 가자. 찾은 물건을 의뢰인한테 직접 돌려줘야지. 야호다, 넌 진짜 별나. 어쩔 땐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다가도 또 어쩔 땐 놀라울 만큼 바보 같다니까. 누구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 목숨을 원하는 거라면 마음대로 해. 이안티, 네 물건 찾아왔어. 야호다? 너 맞지? 목소리는 들리는데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래, 나야. 지금 네 눈앞에 있어. 이렇게 아프면서 왜 날 안 찾아왔어? 초라한 들깨는 죽을 지경이 돼도 감히 화려한 성에 발을 들이지 못해. 부유한 자들에게 수없이 채찍질당한 기억이 있으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 보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못 가는 거야. 누군가 너희의 호의를 알게 되는 날은 매일같이 그 호의를 바라는 사람들이 몰려들걸. 내 보스 앞에서 그런 배짱을 부릴 사람은 없어. 그래서 넌 남몰래 호의를 베풀고 다니다가 역으로 뒤통수를 맞고 다녔지. 이제 나도 보스한테 많이 배워서 누구한테도 당하지 않아. 앞으로도 쭉 그럴 거고. 그 호의를 거둘 생각은 없나 보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우리 보스가 널 아꼈던 이유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기도 하고. 맞아, 야오다. 네 말대로야. 됐어, 이한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넌 여전하구나. 내가 작정하고 널 뜯어내려 들거나 함정을 파놨으면 어쩌려고. 네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이유가 고작 그거야?
그리고 네 꼴을 봐봐. 퍽이나 무섭겠다. 그래도 많이 컸네. 이빨 빠진 호랑이를 구하는 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그럼 부탁 하나만 하자. 거기 들어있는 그림 좀 말아서 내 주머니에 넣어주겠어. 힘이 하나도 없네. 이건 예전에 아내랑 딸이랑 셋이서 그린 그림이야. 지금은 이 그림이 내 인생의 전부지. 이제 다른 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 예전엔 네가 이 말을 들었으면 배꼽 빠지게 웃었을 거야. 참 부질없지. 한때 내가 더없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은 내 아내도 내 인생도 구해내지 못했어. 어쩌면 이게 도적의 숙명이겠지. 죽어라 훔치고 약탈해봤자 결국 다시 약탈당할 뿐. 마지막엔 아무것도 남지 않아. 내가 의뢰에 내건 그 펜던트는 내 마지막 재산이었어. 이젠 내 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나? 네가 처음으로 훔친 장신구였지. 어떻게 훔쳤는지, 도둑 맞은 걸 깨달은 부자의 표정이 어땠는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해줬었잖아. 그랬지. 이제 그건 네 거야. 원래 주인은 누구야? 콜무프라는 스네즈나야 사람. 한때 노드카라에 살았는데 지금은 다시 스네즈나야로 돌아갔을 거야. 너 설마... 난 이제 도둑질 안 해. 남이 훔친 걸 쥐고 있을 생각도 없고. 이 장신구는 원래 주인한테 돌아갈 거야. 넌 정말 바보구나, 야오다. 보스 말이 맞았어. 너 같은 사람은 도둑질을 하면 평생 한 푼도 못 벌 거야. 됐어도 말하지 마. 바로 가서 의사를 불러올게. 아니야, 내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내버려둬. 너 야오다, 너도 알잖아. 보스의 룰 말이야. 안식을 바라는 자는 마땅히 안식을 얻어야 한다. 내가 룰을 지키게 놔둬. 무슨 뜻인지 알지? 알겠어. 날 도우러 온 사람이 너라서 기쁘다, 야오다. 근데 아쉽게도 너한테 줄 보물이 없네. 괜찮으면 이 인형이라도 가져가. 이건... 하지만 그 인형들은 내가... 오해하지 마.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네가 전에 만든 인형들은 네 말대로 전부 태워버렸어. 어때?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기 전에 만든 건데 꽤 괜찮지? 가져가, 야오다. 내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또 보러 올게. 그래, 잘 가, 야오다. 고맙다. 보스, 아무래도 우린 도망칠 수 없나 봅니다. 그럼 의뢰는 끝났네. 잠깐만, 길드의 보수를 가져올게. 야호다 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래, 그럼 잠시만 기다려줘. 보수를 가져올게. 의사를 부르지 말라곤 했지만 이안티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어. 그냥 뒀다간... 됐어.
룰을 지키겠다고 했으니 지켜야지. 내 예전 동료였어. 겁은 많아도 돈 버는 재주 하나는 우리 중에 최고였지. 다른 애들은 무식하게 속이고 훔치기만 하는데 그 녀석은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남들이 알아서 지갑을 열게 만들었어. 동료로 있는 동안 나한테 여러 말장난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걸 같이 먹으러 다니기도 했지. 친구? 그럴 리가. 그런 곳에서 어떤 멍청이가 다른 사람이랑 친구를 해. 우린 기껏해야 아는 사람 정도였어. 이안티가 날 챙겨준 것도 그냥 내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그랬던 거야. 나 같은 쫄따구 하나 데리고 다니면 폼도 살고. 그래도 뭐 날 많이 챙겨준 건 사실이지. 이번엔 그냥 신세를 갚는 것뿐이야. 자, 여기 보수 받아, 야호다 씨. 길드를 도와줘서 고마워. 응, 이건 니목시아 여행자. 아까는 고마웠어. 난 이제 슬슬 비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보스가 찾을 데 없으면 잔소리 들을 게 뻔하거든. 의사는 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진통제를 사서 가져다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보스라면 방법이 있을 텐데 부탁 좀 해볼까? 이번 달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하면, 아니, 아예 안 받긴 좀 그렇고 반만 받겠다고 하자. 그래, 그럼 되겠다. 내일 바로 약을 사서 이한테에게 가져다 줘야지. 타깃은 너다! 어딜 도망가? 이한테! 이한테! 이건... 편히 쉬어, 이안티. 난 네가 말한 숙명 따위에 붙잡히지 않을 거야.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응? 세계 밖의 여행자여, 이야기를 지켜보지 않겠는가? 앨리스? 단번에 알아채다니 내 흉내가 안 비슷한가 보네? 아무튼 별모래 해변으로 와줄래? 도와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 클레 엄마는 여전히 수수께끼 같다니까. 일단 가보자. 모험가들이 맹활약을 펼칠 수 있겠죠? 별과 심연을 향해 모험가 별과 심연 네페르 씨, 여기 찾으시던 책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디 보자. 정말이네. 노새가 된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네페르가 의뢰를 받을 것 같진 않은데 의뢰를 맡기는 쪽 아닐까? 너 괜히 야오다의 일을 뺏지 마. 그나저나 네페르는 모험가 길드에 무슨 의뢰를 맡기려는 거지? 내가 찾던 이야기책이 맞아. 역시 모험가 길드는 대단하다니까. 이렇게 오래전에 유실된 이야기까지 찾아내다니. 길드의 모두가 노력해준 덕분이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스네즈나야의 어느 수집가에게서 이 이야기의 필사본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막의 이야기가 스네즈나야까지 건너갔다고? 흥미로운걸? 어쨌든 고마워. 책의 보수는 약속대로 확실하게 지불할게. 그리고 이 의뢰는 계속 걸어놔주겠어? 우선순위도 더 높여줬으면 해. 여기에 드는 비용도 같이 지불하지. 문제 없어요. 네페르 씨와 거래하는 건 모험가 길드의 영광인걸요. 그럼 저는 길드의 관련 사항을 처리하러 가볼게요. 여행자, 페이몬, 이쪽 일은 다 끝났어. 이제 너희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줄게. 내 말까지 다 들은 건가? 역시 네페르야. 비슷해. 엄밀히 말하면 이건 나와 모험가 길드가 체결한 장기 협력이야. 여긴 이야기를 듣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니 비밀의 집으로 가서 차나 한잔하자. 어머, 야오다가 아직 안 돌아왔나 보네. 여기서 잠깐 기다려줘. 가서 차를 내올게.
아슈르 착하지? 자, 손! 차 다 됐어. 우유랑 설탕은 저기 있으니까 필요하면 알아서 넣어. 아슈르가 너희를 잘 따르네. 내가 처음 데려왔을 때는 사자처럼 사납게 굴었는데 말이야. 그땐 나 말고는 아무도 자기를 못 만지게 했어. 누가 함부로 다가가면 거의 다 물고 핥히어서 쫓아냈지. 그 정도로 사나웠다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주 오래전의 일이야. 나와 아슈르가 노드크라이에 막 왔을 때 의지할 곳이 없으니 노드크라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발톱을 드러내야 했거든. 이제 더는 그럴 필요 없지만. 좋아, 이제 너희의 호기심을 풀어줄 시간이야. 너희는 내가 모험가 길드와 맺은 장기 협력에 관심이 있는 거지? 네페르도 혼자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엄청난 보물 같은 거?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게 보물인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달라. 자, 내가 모험가 길드에 찾아달라고 의뢰한 건 이 책이야. 봐봐. 읽어보니까 수메르의 동화 같은데? 어? 또 수수께끼랑 보물찾기야? 힘내. 나는 봐도 잘 모르겠어. 안심해. 수메르 사막인들 사이에 전해지는 평범한 이야기일 뿐이니까. 여기에 보물의 단서나 암호 같은 건 없어. 이걸 찾으려고 한 건 내 아버지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야. 맞아. 전에 소개해준 적 있지? 너희라면 그 사람과 나의 운명을 기억하고 있을 거야. 재앙을 담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마을이 모래에 집어삼켜지기 전에는 아버지가 자주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 물론 너희도 그때 수메르의 상황이 어땠는진 알지? 그 지혜롭고 따뜻한 이야기들은 우림의 행운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었어. 방사벽에 막혀 외부와 단절된 사막인들에게 지혜와 온정은 사치품이었지. 사막에 전해지는 이야기의 유일하고도 중요한 역할은 아이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었어. 이야기 속에서 식량을 낭비하는 사람은 정갈이 되고 물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혀를 잃었지. 또 선함은 미덕이지만 남을 쉽게 믿었다간 재앙이 찾아왔어. 반면 남을 속이는 짓은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았고 아버지는 내가 이런 이야기에 감화되어 전형적인 사막인이 되는 걸 원치 않았었나 봐. 그래서 자기가 모은 이야기를 직접 각색해서 조금 더 정감 있는 이야기로 바꾸곤 했어.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거짓말쟁이는 노새가 되고 살인자는 절벽 밑으로 떨어졌지만 편식하는 아이는 기껏해야 이가 아픈 정도에 그쳤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것 같아. 누구나 자기 아이가 잘 자라길 바라니까. 나? 그때는 그랬지. 매일 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드는 시간만을 기다렸을 정도로.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나도 아버지의 책을 들고 나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 다들 나를 부러워했어. 아이들은 내가 어딜 가든 나를 따라다녔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줬지.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내 아버지와 친구, 부족,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전부 모래 아래 파묻히기 전까지는 말이야. 그 후 나는 아카데미아로 갔고 그곳에서 이야기의 원본을 알게 되었어. 원본의 거짓말쟁이는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지. 어리석은 자는 소가 마땅했으니까. 살인자는 늘 승리하고 유유히 떠나갔어. 칼을 쥔 자는 오직 그뿐이었으니까. 그리고 편식하는 아이는 물을 낭비하는 아이와 같이 도마뱀으로 변해 영원히 바위 밑에 웅크리게 되었지. 나는 그제야 아버지가 날 속여왔다는 걸 깨달았어. 나를 위해 펜으로 온정이 있는 거짓 세계를 꾸며냈던 거야. 그러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거짓된 세계는 파멸을 맞이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 거지. 다행히 나는 배움이 빨랐고 금방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지 않던 사막인이 되었어. 그 뒤로 이어진 거짓말, 속임수, 복수, 파멸 같은 건 사막에서 수만 번은 반복된 주제이니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대충은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할 뿐이야. 그에게 속은 유일한 사람으로서 난 그의 사기극을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도 사기꾼으로서 너무 이름이 없잖아? 게다가 따오기왕 토트도 분명 내 행동이 반가울 테지. 어쨌든 나한테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게 무엇인지 찾으라고 했으니까.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든 이야기들은 나에게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어. 그리고 이야기의 진짜 결말은 진짜 세계를 더 깊이 깨닫게 해줬지. 이 이야기들은 내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데 확실한 도움이 됐어. 이야기를 계속 모으다 보면 따오기왕이 필요로 하는 답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지 몰라. 그래서 노드크라이에 정착한 후 나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보통 사막인들 사이에서 입으로만 전해지는 터라 서면 기록은 거의 없었지. 나는 노드크라이에 있으니 직접 사막의 유민들을 찾아다닐 수 없는 노릇이잖아? 야호다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됐다 싶었고. 그래서 나는 수많은 모험가들이 모여있는 모험가 길드와 장기 협력을 맺었어. 내게 사막인의 이야기를 가져다주면 내가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거지. 추가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사리는 내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합의는 빠르게 이루어졌어. 결과적으로 협력은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야. 아, 이거? 이건 아버지가 나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야기야. 그가 결말을 바꾸지 않은 유일한 이야기이기도 해. 그리고 평생 거짓말만 하던 사람은 단 하나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한 채 모래에 묻혔지. 여기엔 이런 말까지 쓰여 있네. 그의 마음속엔 진정한 선의가 있었다. 이는 최고의 지혜였다. 참 웃기지도 않아. 너희도 이 이야기에 관심 있으면 한부 베껴 적어줄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행자, 너도 모험가지? 너는 늘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으니 견문이 넓잖아? 너만 원한다면 우리도 장기 협력을 체결하면 어떨까 해서. 여행하다가 수메르의 사막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게 되면 나한테 와줘. 보수는 섭섭하지 않게 지불할게. 결국 이 말을 하려고 우릴 여기까지 데려온 거구나. 그럼 앞으로 즐거운 협력이 되길 바랄게. 그나저나 야오다는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지? 그렇게 어려운 의뢰를 받았나?
분명 여행자구나. 기운이 넘쳐 보이네. 나한테 뭘 주려고? 간단하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의뢰면 더할 나위 없겠는데? 비슷해. 네 스승님이 너한테 준 과제야. 그런 건 전혀 원하지 않아. 아니다. 사람은 역시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지? 분명 엄청 골치 아픈 물건일 거야. 내가 할망구를 잘 알거든. 어쨌든 일단 한번 봐볼래? 이 책은 딱히 특별한 구석은 없는 것 같은데? 편지 몇 통이 떨어졌어. 편지인가? 세 통의 편지에 번호가 매겨져 있네? 일단 첫 번째부터 뜯어볼까? 과제 내용이라면 남한테 못 보여줄 내용은 안 적혀 있겠지? 같이 보자. 오랜만이구나. 나는 다리가 갈수록 불편해지고 있어. 시작부터 동정심 유발인가? 진정성이 부족해. 옛날에는 널 혼내려고 쫓아가면 너는 도망치면서 물원소 허영으로 내 주의를 분산시키곤 했지. 이제 네가 없으니 매일 흔들 의자에 누워 있어서 운동 부족이 되어 버렸어. 할망구? 잡담은 여기까지 하마. 왕구, 나가 세계의 운명을 어떻게 점치는지 알고 싶으냐? 수메르로 가서 지하 왕국의 문을 찾거라. 그곳에서 두 번째 편지를 열도록 해. 할망구의 이론 체계가 한층 더 개선됐나 보네. 나한테 비기를 전수해줄 생각인가 봐.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너희 사제관계는 참 특이해.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싸우고 학술 얘기를 하면 침울해지고. 그나저나 수메르에 있는 지하 왕국의 문이라는 건 설마 왜 그래? 무슨 단서라도 있어? 네 스승이 말한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아. 잘됐다. 조사 시간을 아낄 수 있겠어. 그럼 가이드 비용에 숙식 비용까지 절약하는 셈이니 돈이 크게 굳었네. 더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출발하자. 방금 교통비 얘기는 안 하던데 설마. 맞아. 오래된 방법을 쓸 거야. 가자. 여름의 추억이 가득한 방법으로 오니까 기분이 상쾌한걸? 여기가 바로 지하 고대 국가 켄리아의 문인가? 분명 많은 비밀과 슬픔이 숨겨져 있겠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읽어보자. 그러자. 두 번째 편지가 어딨더라? 이거다. 수메르엔 이런 말이 있다. 경전을 읽는다고 돌을 깨우치는 것은 아니다. 지혜의 샘물로 메마른 지혜를 적셔야 한다. 이 땅에는 불타는 기상이라는 현상이 있지. 하지만 불타는 기상은 진리를 향한 과도한 갈증으로 불타오르는 현상이니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라고 부르는 게 본질에 더 적합할지도 몰라. 지하 고대 국가의 기록에 따르면 케니아의 몇몇 거대한 지하 거울 호수는 진실된 우주 별바다를 비춘다고 한다. 그건 물이 열어준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이 거짓된 하늘을 넘어 우주와 연결되었기 때문이지. 그런 거구나. 거짓된 하늘을 넘어야만 우주 성체의 인력과 영향을 관측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밖에 매개 변수를 확보해야만 비로소 세계의 운명을 계산할 수 있지. 자, 이제 과제를 내주마. 켄리아의 문 앞에서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을 열어보거라. 뒤에는 할망구가 계산한 의식과 방법이 적혀 있어. 그러네. 난 이런 행성 궤적이나 룬 문자는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나, 지금 바로 시도해 볼 거야? 방금 할망구가 개발한 의식의 매개 변수를 빠르게 계산해 봤는데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가능할 것도 같아. 나 지금 좀 흥분돼. 의욕이 불타올라. 게다가 나중으로 미루면 또 하루치 숙박비가 나가잖아? 기다릴 게 뭐 있어? 바로 시작할래. 모든 항성을 통하는 사자여. 황도와 적도를 다스리는 나그네여. 그리고 천상에 빛나는 물이여. 공허의 동굴과 굽어진 길.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이곳에서 물로 균형을 맞추노니. 갈증을 풀 지혜와 진리를 찾아. 나 아스트로지스트 모나 메기스토스. 별들의 현현을 명하노라. 성공했나? 갑자기 마물들이 잔뜩 나타났어! 완전히 성공하진 못한 것 같아. 아주 잠깐만 열렸는데 그 틈에 마물들이 진실을 갈망하는 기상을 넘어왔어. 화나! 진짜 별 하늘은 보지도 못했네. 너희가 내 화풀이 대상이 돼줘야겠어. 기상을 여는 의식은 실패했지만 할망구의 새 이론이 효과는 있네. 물과 수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것 같아. 지금 한번 시험해볼까? 시련의 그림자요! 자, 수중 환원. 차! 어딜 도망가? 휴, 다 해치웠다. 할망구가 다 끝나면 세 번째 편지를 열어보라고 했었지? 그치만 성공을 못했는데 열어봐도 되려나? 나 이제 너희 사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 봐, 끝나면 열라고 했지. 꼭 성공하고 열라는 말은 안 했잖아? 열어봐도 될 것 같아. 하긴 어차피 할망구가 대단한 말을 써놓진 않았을 거야.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정말 시도해봤다는 거겠지? 설마 그걸 진짜 열어볼 줄이야? 할망구! 켄리아에는 무수한 별바다 호수가 존재해서 공간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해. 그래서 비물리적으로 하늘 장막을 관통하는 방법이 성공하기 쉽지. 게다가 그곳은 은밀하고 인적 드문 지하에 있어서 설사 실패하더라도 악영향이 널리 퍼지지 않을 거야. 내 제자이니 거짓된 하늘 바깥을 떠돌던 심연생물 정도는 잘 처리하리라 믿는다. 못 이겨도 도망은 치겠지. 넌 워낙 도망을 잘 치지 않니? 난 정말 천재라니까. 물을 쓰는 수잠술은 지혜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데 딱 어울려. 실제로도 수잠반은 거짓된 하늘의 흔들림을 줄여주지. 앨리스가 뭘로 날 이겼는지 모르겠다니까.
여행자랑 페이몬? 미안. 내가 너희 무섭게 한 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조금 놀라긴 했어. 지금의 너는 더 강해진 것 같네. 강해졌다기보단 통제가 어려워졌어. 원래 이렇게 세게 공격할 생각 없었는데 너희가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야. 괜찮아. 더 어마어마한 것도 많이 받는 걸 뭐. 아, 그건 걱정 마. 알베도의 도움으로 이 몸을 얻고 나서부터 체내에 있는 심연의 힘은 줄곧 안정적인 상태야. 요즘 들어 아까 같은 일이 가끔 있는데 아무래도 이 땅이 낯설어서 그런가 봐. 적응하면 괜찮아지겠지. 그나저나 여긴 어쩐 일이야? 나한테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아, 그것은 관찰자와 서술자의 만남이자 이야기라는 마법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제가 불러서 온 거야. 앨리스 씨? 어머, 너까지 알아본 거니? 흉내내기 정말 쉽지 않네. 오랜만이야 둘인. 그냥 이모라고 부르렴. 너와 여행자를 한자리에 부른 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야. 네 엄마랑 관련된 일이지? 저희 엄마요? 맞아. 위대한 동화 작가 아냐 마리 안데르스토테르. 너라면 분명 흥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 그럼 우선 이 책을 펼치고 내 이야기를 들어보렴. 여긴 어디지? 시밀랑카에 들어갔을 때랑 비슷하네. 같은 종류의 구축 마법을 사용했으니까 본질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 역시 앨리스였어. 안녕하세요, 앨리스 이모. 그렇게 수줍어할 필요 없어. 나는 네 엄마랑 자매 같은 사이란다. 아까부터 이야기니 마법이니 하던데 설마 또 시밀랑카 같은 곳을 탐사하라는 건 아니지? 그럴 리가? 시뮬랑카는 유일무이한 작품이야. 아냐가 없으면 나도 그런 작품을 또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이번에 너희에게 보여주려는 건 이야기와 관련된 마법이거든. 이건 이건 둘이네 엄마가 남긴 염원이야. 엄마가 남긴 염원이 책이라고요? 한 가지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지 않을래?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건 무엇일까? 글쎄. 꼬마 마녀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책 읽어봤니? 그렇겠지. 애초에 그건 혼자 쓴 게 아니거든. 그건 내가 티타임에서 시작한 릴레이 소설이야. 마녀회 멤버가 거의 다 참여했지. 이야기의 첫 장은 내가 직접 썼고 다음 장들은 다른 마녀들이 돌아가면서 썼어. 마지막 장은 엠의 몫이었고. 하지만 앞장들이 완성됐을 때는 엠이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지.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 않니? 그러네요. 그래서 내 답은 이거야. 미완성의 이야기가 남는 것이 작가에게 있어 가장 큰 아쉬움이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어떻게 두고 보겠니? 내가 이야기의 결말을 완성해줬지. 그럼 이 책은 이 책은 너희 엄마가 내놓은 또 하나의 답이야. 아냐는 이걸 가장 큰 아쉬움으로 여겼어. 내가 너를 찾아온 건 이 아쉬움을 너한테 맡겨달라고 너희 엄마가 특별히 부탁했기 때문이란다.
엄마의 가장 큰 아쉬움. 이것도 미완성의 이야기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럼 엄마의 아쉬움을 해결해 주려면 이 이야기를 완성하면 될까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자꾸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네. 아냐가 내놓은 답은 내 생각과 다소 상반되지만 정말 낭만적이었어. 너희한테도 알려주고 싶지만 지금 스포는 안 돼. 그럼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된다고. 그래, 완성을 기다리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줘. 알겠어요. 근데 전 인간의 문자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글을 써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걱정 마. 그래서 이 이모가 특별한 조력자 2명을 데려왔잖니? 이 둘은 경험이 풍부하니까 이야기에 영감이 차고 넘칠 거야. 둘에게 도움을 받아보렴. 둘인 엄마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나랑 여행자도 꼭 도울게. 앨리스 이모,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엄마는 원래 어떤 이야기를 쓰려고 했어요? 그걸 물어볼 줄 알았어. 하지만 답은 나한테 없으니 이 책에서 직접 찾아봐. 네. 걱정 마. 나랑 여행자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게. 우리 어디 디저트 먹으면서 책 읽을 곳을 찾자. 같이 앉아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완성할지 연구해보는 거야. 실제 과정은 네 생각만큼 느긋하지 않을 거야, 페이몬. 왜? M은 이 책을 쓸 때 내 마법을 빌렸어. 즉, 이건 그냥 들고 읽는 책이 아니라 신비한 마법책이란 말씀. 이 책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억 속에 흩어져 있어. 모든 기억을 모아야 책의 내용을 읽을 수 있지? 그럼 그 기억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데요? M이 보안이 필요한 장에 힌트를 남겨뒀어. 힌트를 따라가면 흩어진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참! 이 책의 내용을 남기려면 반드시 이걸 사용해야 해. 이건 M이 남긴 잉크야. 내가 마법으로 조제한 건데 이 책의 내용을 쓰려면 반드시 이 잉크를 사용해야 해. 이 잉크는 무척 진귀한 거라 남은 게 이것뿐이니까 꼭 아껴 쓰렴. 그러니까 잉크의 양을 신경 쓰면서 기억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 이것도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 중 하나가 아닐까? M은 이런 쪽으로 엄청 창의적이었거든. 너희 엄마가 남겨둔 시련이라고 생각해. 통과하면 신비한 선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엄마가 남긴 염원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꼭 해낼게요. 나랑 여행자가 있으면 문제 없을 거야. 좋아. 이러면 설명은 다 한 것 같네. 참, 이야기를 완성하면 꼭 나한테 다시 보여줘. 지금까지 애미 쓴 책은 전부 다 읽었으니 이 책도 빼먹을 수 없지. 맞아. 넌 맨날 행방이 묘연하잖아. 그거라면 걱정 마. 너희가 일을 마치면 나도 알게 될 테니까. 내가 알아서 연락할게. 자, 그럼 출발! 완성된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앨리스의 마법은 정말 신기하네. 그래! 앨리스 말대로 무슨 힌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수많은 이야기가 잠자는 곳, 기사의 영예가 지키는 곳. 이야기들이 단꿈에 젖어
시와 도시의 오래된 과거를 읊조리는 곳. 한 마녀가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잉태하려 밤새 잠 못 이루었다.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 이 이야기의 씨앗이 있으니. 수수께끼인가? 어디를 말하는 거지? 그런 것 같기도? 근데 이렇게 되면 몬드에 다녀와야 하는 건가? 사실 몬드로 돌아가야 할 거라는 예감은 쭉 들었어. 엄마가 몬드 사람이니까 이 이야기도 분명 거기서 쓰였겠지 싶어서.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게 멀리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긴 좀 미안한데. 아니야. 나랑 여행자도 요즘 별로 안 바빠. 지금 바로 출발하자. 위험해! 빼앗아지 마! 몬드의 도서관, 참 많은 추억이 떠오르네. 그래서 이야기의 씨앗이라는 건 대체 뭘까? 도서관에 있는 거라면 책밖에 없지 않겠어? 하지만 그 많은 책 중에 어떤 게 우리가 찾는 책일까? 착한 아이는 도서관에서 떠들면 안 되지. 리사! 아, 미안. 어디 보자. 금발의 귀염둥이랑 뿔 달린 귀염둥이네. 죄송해요, 리사 선생님. 페이몬은 절 돕다가 그런 거니까 너무 탓하지 말아주세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이번만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된다. 두린이 여기 막 왔을 때 진단장이 두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길래 내가 좀 도와줬지. 이미 어린 늑대를 제자로 뒀으니 어린 용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 다들 두린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나 보네. 지나간 얘기는 여기까지 하자. 여긴 책 빌리러 왔니? 말하자면 좀 복잡한데 일단 이걸 봐주세요. 응? 대충 알겠어. 이야기의 씨앗이란 이 이야기를 창작할 때 참고한 책을 말하는 걸 거야. 창작이란 게 그래. 다른 이야기에서 얻은 양분을 토대로 새로운 이야기가 탄생하지. 수백 년 전의 그 마녀도 여기서 창작에 몰두했을 거야. 하지만 저희는 아직 이 이야기의 내용을 모르는데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어떻게 알아내죠? 사실 난 방금까지 이상한 사건을 하나 조사하고 있었어. 어떤 기사가 여기서 장서 목록에 없는 책을 봤다는 제보를 줬거든. 그런데 그 책들을 빌리려고 다가가는 순간
책이 순식간에 사라졌대. 다른 책을 보려고 멀어지면 또다시 나타나고. 정말? 그 기사는 도서관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라 착각하진 않았을 거야. 이 책 자체가 마법과 얽혀 있으니 혹시 그 현상도 이 책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제보에 의하면 이런 책은 총 3권 있었다고 해. 그럼 부탁할게. 이건 설마 클레가 쓴 책?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이것도 리사한테 보여주자. 이 책은 일단 챙기자. 우리가 찾는 책일 수도 있어. 어쨌든 이것도 애매 작품이니까. 두 번째로 강력한 마법. 클레 눈에 띄지 않게 절대 주의. 몬드 도서관에 이런 책도 있었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제목이야. 이 책 분명 문제가 있어. 실험 기록? 책 이름이 반쯤 지워져 있어. 이 책 엄청 수상해. 이건 시집인 것 같은데 왜 제목 일부가 지워져 있지? 가져가서 리사한테 보여주자. 책은 다 찾았니? 이 책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너희가 찾는 책은 아니야. 이건 클레가 쓴 거거든. 몬드에서 물고기를 폭파하기 좋은 장소랑 신형 통통 폭탄을 숨기기 좋은 장소를 표시해둔 책이야. 클레 입장에서 이런 책을 가방에 넣어 다닐 순 없잖아. 진단장이 발견하면 압수는 기본에 하루는 꼬박 감금당할 테니까. 근데 누가 나무는 숲에 숨기라는 조언을 해줬나 봐. 언젠가부터 책의 내용을 수정한 후에 꼭 이걸 도서관에 숨기더라고. 아무튼 이걸 찾아줘서 고마워. 이제 진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겠어. 책은 다 찾았니? 이거라면 그 마녀와 연관이 있긴 해. 애초에 그 마녀가 쓴 책이니까. 하지만 이 책은 도서관의 대표적인 소장본 중 하나라서 여기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 아직 안 읽어봤다면 꼭 읽어보길 추천할게. 책은 다 찾았니? 어머, 이건 여기에 놔두면 큰일 나는 책인데? 앨리스 씨가 신신당부했어. 혹시 마법을 가르치는 책이야? 강력한 마법은 극비로 취급돼야 한다. 맞지? 이 책에는 앨리스 씨가 만든 마법이 적혀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봐도 익히지 못해. 이 책이 금서가 된 건 클레가 봐선 안 되기 때문이야. 클레가 태어난 후 앨리스 씨가 이걸 봉인해 달라고 하셨어. 그 부제도 앨리스 씨가 일부러 다신 거야. 클레를 막으려고? 설마 잘못 사용하면 통통 폭탄보다 더 무시무시해지는 마법이야? 아니, 앨리스 씨는 이걸 클레에게 너무 일찍 보여주면 서프라이즈가 줄어든다고 하셨어. 책은 다 찾았니? 이건 금서야.
여기에 나타나서는 안 돼. 우리가 골라오긴 했지만 잘 이해가 안 돼. 이건 그냥 평범한 시집 아닌가? 이게 왜 금서야? 이 중 하나의 시에 문제가 있거든. 너희도 설산에서 일어난 그 전투에 대해 들어봤지? 500년 전 켄리아 재앙 때 한 악룡이 몬드를 덮쳤어. 그리고 드발린과의 싸움 끝에 설산에 추락했지. 설산의 듀린? 문제의 시는 이 전투를 춤으로 묘사했어. 악룡도 이 시에서는 친구를 찾으러 온 순진한 아이로 표현됐지. 악룡 때문에 수많은 재난을 겪은 몬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묘사를 받아들이겠어? 아무리 음유 시인의 시가 역사와 사실을 자주 왜곡한다지만 이건 넘어선 안 되는 선을 넘은 느낌이었달까. 당시 이 시의 작가를 찾아내지 못한 기사단은 시집을 통째로 금서로 지정하고 제목을 지워서 이를 잠재웠어. 그럼 그 시의 내용은 가짜인 건가요? 글쎄, 그건 그 악령만이 알겠지. 책은 다 찾았니? 이건 여기에 있어선 안 될 책이 맞아. 이름부터 범상치 않아. 이 책은 알베도가 도서관에 제출한 거야. 나한테 이걸 금서 목록에 넣고 잘 보관해 달라고 했어. 왜? 알베도의 말에 따르면 이 책에는 여러 금단의 연금술식과 위험한 마물의 창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대. 들고 다니든 사무실에 두든 안심이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책이라는 거야. 그래? 그럼 진짜 여기에 나타나면 안 되는 책이네. 그렇지만 그 마녀도 이 책을 읽었다면 이 책이 쓰인 건 내 상상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의 일이겠어. 이 세 권인 것 같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금서야. 대체 어떤 이야기를 써야 이런 책들을 참고할 수 있는 걸까? 금서. 처음엔 리사가 겁주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 설마 몬드 도서관에 진짜로 금서 구역이 있는 거야? 그런 건 물어보지 말아줘. 알겠어. 앨리스 씨가 이걸 찾으라고 했다니 나도 더 따지지 않을게. 대신 다시 보관할 수 있도록 보고 나서 꼭 반납해줘. 그거라면 저만 믿으세요, 리사 선생님. 그럼 난 이만 실례할게. 오래 일했으니 슬슬 차를 마셔야겠어. 참고한 책은 다 찾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 이건... 아주 먼 옛날 악룡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큰 재앙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용감하게 악룡에 맞선 끝에 악룡을 처단했다. 훗날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녀가 악룡의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큰 안타까움을 느꼈다. 악룡의 육신은 사악한 연금술로 만들어졌으나 그 안에 든 영혼은 순진한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까지 악룡은 재앙의 화신이 되지 않을 선택권이 없었으며 자신이 마주한 참혹한 광경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악룡에게 더 나은 결말을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한 마녀는 친구에게 신비한 마법을 빌렸다. 그녀는 마법의 힘으로 용의 알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용 아이를 키우려 했다. 그녀는 용 아이가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 보게 되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긴 고민 끝에 그녀는 궁전에서 화려함을 가져와 요람을 장식하고 조용히 알이 부화하길 기다렸다. 우리 책 속으로 들어왔나 봐. 이게 바로 앨리스 이모의 마법? 맞아. 내 이야기. 일단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 우리는 아직 시작 부분밖에 모르니까. 응. 금발의 여행자와 은빛 정령 그리고 용족 소년이 이곳에 당도했다. 그들은 이 이야기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방금까지 이야기하던 목소리 맞지? 왠지 전에도 겪어본 것 같은 기분이야. 뭔가 그립네. 예전에 엄마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 엄마라면 마녀 엠 말이야? 그 사람이 너한테 이야기를 들려줬어? 응. 살아계실 때 나한테 여러 이야기를 해줬지. 아, 미안. 지금은 옛 생각에 잠길 때가 아닌데. 이야기 속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용족 소년이 물었다.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물론 이야기의 전개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세계를 탐사하고 원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를 나무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내레이션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지? 응.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이 도도코 인형 이야기에 나오는 마녀 맞지? 잠깐만, 설마 저번에도 비슷한 외형을 쓰는 녀석들이 있었는데 다 마녀의 사람이었어. 이야기 속 마녀도 마녀회의 일원인가? 이 모자 엄마 거랑 똑같아. 그럼 이야기 속 마녀가 마녀 M이었구나. 이 책은 정말 둘이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나 보네. 그렇든 아니든 그게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이다. 현재 이 마녀의 가장 중요한 신분은 알을 깨고 나올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였다. 일단 다른 곳을 더 둘러보자. 책이 엄청 많아. 마녀는 알이 부화하길 기다리는 동안 책을 읽으며 보냈나? 이곳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건 용의 알뿐만이 아니다.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야기를 부화시킬 수 있는 온실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야 했다. 이게 그 용의 알인가? 부화 중인 것 같아. 그나저나 부활을 기다리는 용의 알, 이야기를 사랑하는 마녀, 처음에 언급됐던 악령까지. 틀림없어. 이건 나의 이야기일까? 어쨌든 이야기를 더 나아가게 해야 할 텐데 기다리는 것 말고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알의 부화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듯했다. 지금은 용의 알이 부화하길 기다리는 장면이니까 알이 부화하면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겠네. 용족 소녀는 불을 제어하는 능력이 있어 용의 알을 부화하기 적합한 온도로 만들 수 있었다. 뭐? 지금 우리 보고 이 알을 구우란 말이야? 은빛 정령의 반응은 그녀의 부족한 독서량을 드러냈다. 용의 알이 불에 구워지면 더 빨리 부화한다는 설정은 용이 나오는 이야기에선 흔한 설정이다. 뭐 일리가
것 같기도 하고. 해볼게. 부식 신생! 모든 생명이 탄생 전에 따뜻한 기다림을 받기를. 그 따스함이 그들과 평생 함께하기를. 마녀의 기대 속에서 꼬마 용이 마침내 알을 깨고 나왔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지. 너도 마찬가지란다, 나의 아이야. 악룡을 창조한 그 마녀처럼 나 역시 나의 염원을 위해 너를 창조했지. 하지만 너의 탄생은 기대받는 사건이고 탄생 후에 너는 사랑받을 존재란다. 악룡과는 다른 삶이 너를 기다릴 거야. 이 말을 직접 들은 적은 없지만 엄마가 말한 기대와 사랑을 늘 느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알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녀는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새 손님과 함께 용이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았다. 마녀는 자신의 용 아이를 껴안으며 그에게 악룡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이라 약속했다. 그러자 꼬마 용도 마녀를 껴안으며 이야기의 따뜻한 시작을 열었다. 여긴 몬드성? 우리 이야기 속 세계에서 돌아왔나 봐. 페이지에 새로운 내용이 생겼어. 잉크도 조금 줄어들었고. 이러면 이번 장은 완성한 건가? 근데 왜 마녀엠은 이 이야기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둘이는 저주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왔고 새로운 몸도 얻었잖아. 모두와도 친구가 됐으니 이보다 좋은 결말은 없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마녀랑 관련된 일은 항상 신비롭다니까. 일단 다음 힌트부터 확인해보자. 어? 녹음되고 있겠지? 좋아, 그럼 앨리스 목소리야! 얘들아, 이건 내가 마법책에 미리 남겨둔 녹음이야. 이 책의 사용 가이드라고 생각해줘. 책에 새로운 내용을 채웠지? 마법책이 잉크를 소화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해서 후속장의 힌트는 조금 더 기다려야 나와. 이런 설정도 있었어? 좋은 소식도 있어. 완성한 장에는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신비한 이야기 마법으로 만들어진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재미있게 놀렴, 얘들아. 의욕이 넘치던 잠이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다음번에 또 다른 세계로 가면 그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러니 두 사람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휴식? 갑자기 디아헌터의 허니캐럿 그릴이 먹고 싶어졌어. 모처럼 몬드에 왔으니까 말이야. 나도 리사 선생님한테 책을 반납하러 가야 하니까 이따 여기서 다시 만나자. 앨리스 이모 말대로면 우린 언제든 다시 그 이야기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 그곳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면 언제든 나를 찾아와.
어딜 도망가? 우리는 하루빨리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자. 자. 어? 저번에 왔을 때도 여기에 원고가 이렇게 많았나? 그럼 두린이 태어난 후에 이렇게 많은 작품을 썼다는 거네? 어디 보자. 이상하네.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가? 여기 있는 내용 전부 세상에 발표된 적 없는 것 같아. 이 원고들은 어떤 이야기인 거지? 원고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다니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된다. 별과 심연 별과 심 오늘의 의뢰를